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농사입니다. 현재 노동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해외 출국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를 폭넓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이 조사하는 이유는 실업 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법 원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 인정일에 해외에 있는 상태로 실업 인정을 신청했다면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부정수급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여행 관련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실업 인정일이 다가오면 국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실업 인정을 진행하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이때 주로 나타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VPN을 이용해 IP를 우회하고 국내에서 접속한 것처럼 접속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 대신 로그인하고 실업 인정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노동청이 부정수급 조사를 할 때 VPN 우회 접속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한 경우보다 수급자 본인이 직접 접속 환경을 바꿔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의성이 더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기간, 즉 해외 체류 중 실업 인정을 받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와 추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실업 인정일에 국내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이 공문에 어떤 방식으로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부정수급 조사 과정이 달라집니다. 우선 공문을 보면 사실 확인서가 첨부됩니다. 공문이 사실 확인서만 작성해 제출하라는 내용이고 별도의 출석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은 해당 사안을 우선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보고 진행합니다. 반대로 공문에 노동청 출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단계부터는 부정수급을 전제로 한 조사로 진행합니다. 부당이득과 부정수급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당이득은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는 문제로 정리되지만 부정수급은 반환 외에 추가 징수금 처분이 붙을 수 있고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 확인서 작성입니다. 여기서도 판단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부정수급 기간이 실업 인정일 한 해차에 그치고 VPN 우회 접속이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이 대신 실업 인정을 한 형태이며 공문 내용이 사실 확인서 제출만 요구하고 출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 확인서에는 있는 그대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청은 이 경우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처리하므로 통상 해당 회차에 지급된 실업급여만 반환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문제는 VPN으로 우회 접속을 했거나 부정수급이 두 회차 이상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또 한 번의 실업 인정일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문에 출석이 명시되어 출석 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그때부터는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모와 수급자의 고의 여부입니다. 다만 해외여행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노동청은 지인이 부탁으로 실업 인정을 해준 것을 공모로 보지 않으므로 공모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쟁점은 수급자 본인의 고의로 좁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실업 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원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업 인정을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수급자분들은 부정수급 조사에서 실업 인정일에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은 바로 질문을 이어갑니다. 몰랐다면 해외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는 순간 고용센터에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바로 VPN으로 우회 접속을 했나요? 또는 왜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대신 신청하게 했나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사전에 부탁한 것이 아니라면 가족이나 지인이 어떻게 구직활동 내역을 알고 첨부할 수 있었나요? 접속만 대신한 것이 아니라 제출까지 했다면 미리 준비한 것 아닌가요? 이런 흐름으로 수급자의 고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지점에서 수급자는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진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일 국내 체류 원칙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위, 당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왜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지 못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로 답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회차에 그쳤고 사실 확인서 제출만으로 조사가 종료된 경우라면 해당 회차에 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회차 VPN 우회 접속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행정처분 없이 해당 회차 반환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문제는 두 회차 이상 부정수급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이 포함된 실업 인정일부터 이후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 반환으로 이어지고 검찰 송치 절차로 진행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뷔에는 결국 고의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진술과 자료로 받아들여지면 기소유예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고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구형되고 통상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구형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실업 인정일에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실업 인정일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외 출국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승기 농사였습니다.